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천억 원의 정상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저녁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강진 티몬 대표, 유화연 위메프 대표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정무위에선 큐텐 대금 유용 의혹과 고의 부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증권가의 투자 심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4대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들의 상반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4개 카드사는 카드론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증가한 터라 연체율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수천억 원의 정상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저녁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늘 사건이 법원에 배당됐는데요. 피해자들의 구제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어제 오전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 사태 후 오랜 침묵을 깨고 낸 첫 입장문. 그런데 불과 한나절 만에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 하지만 입장문과는 달리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을 회생 2부에 배당한 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는 조치. 포괄적 금지 명령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하는 신문기일을 이번 주 안에 열기로 했습니다.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를 신청한 만큼 회생 개시 결정은 최장 3개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율구조조정 지원은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티메프 측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ARS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기업의 회생 파산 운명이 결정됩니다. 회생이 결정될 경우 기업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판매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 불발로 파산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손실은 보존받기 어려워지는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 피해자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늘 국회 정문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강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Q10 대금의 유용 의혹과 고의 부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Q10의 자금 추적에 집중하며 TMF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TMF 정산 지원 사태를 불러온 구영배 Q10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구 대표는 그룹 내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 원 규모지만 당장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취지로 답변했고, 정무위에서는 Q10이 판매 대금을 위시 인수에 유용했다는 의혹과 고의 부도, 사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TMF 사태가 금융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진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TMF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TMF 입점업체 줄도산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은행들이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진하고 선정산 대출 취급은행은 만기 연장 지원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자 감면과 부채 탕감 등 상생금융 추가 지원책 마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TMF 사태 관련 검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현장 파견 7명 규모 검사반을 확대해 자금 추적 전문가를 추가 합류시켰고,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 업체 TMF 결제 취소 절차를 지원할 별도 검사반도 6명 규모로 꾸렸습니다. 또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TMF 사태 수습에 중요한 Q10의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근 금융당국과 관계에서 보여준 Q10 측의 행동과 언행은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자금 추적 과정에서 Q10의 불법 흔적을 확인했다며 금감원 내 20명 가까운 인력을 검찰의 수사 인력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금리 인상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오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1%포인트 올렸습니다. K뱅크는 9일과 2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올렸는데 이달에만 세 번째 인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2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5대 은행도 이달 들어 한두 차례 걸쳐 0.2에서 0.3%포인트 안팎으로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달 초 주담대 금리를 가장 먼저 0.2%포인트 상향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24일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 29일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제대금 미지급 사태를 겪던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의 투자 심리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수혜주로 네이버가 급부상한 겁니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상위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7조 원으로 추정되는 티몬 등 Q10그룹의 총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사태는 역성장하던 네이버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반등시켜줄 것이라며 전년 동기 대비 4에서 5% 수준까지 떨어진 네이버의 국내 GMV 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10%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쿠팡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만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쿠팡 관련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KCTC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40%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 계약을 맺은 동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행주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미정산 문제가 발생한 여행사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수를 누려야 할 성수기지만 불똥이 튄 모습입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한 하나투어는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투어와 롯데관광개발, 노란풍선 등도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4대)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들의 상반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4개 카드사는 모두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증가했는데요. 카드론 규모를 대폭 늘려 이자 수익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 먼저 짚어주시죠. 네, 4대 금융 카드사들은 고금리와 같은 열악한 영업 환경에서도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4대 금융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3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랑 비교하면 25.8% 증가한 겁니다. 성적 순으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는 3,7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7% 상승한 겁니다. 2위는 KB국민카드입니다. KB국민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55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6% 늘어났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를 보인 건 하나카드인데요. 하나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726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상반기 838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1년 전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4대 금융지주 카드사 중에선 가장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네, 4대 금융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 개선에 성공한 이유로는 어떤 것을 꼽으실까요? 네, 일단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은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과 카드론 확대 영향이 컸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높아서 시장 영업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비용 효율화와 대출 확대를 통해서 수익을 쌓은 겁니다. 네, 상반기 4대 금융카드사들의 성적은 대체로 좋은 편인데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데는 말씀드린 대로 대출 확대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특히 신한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8조 원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KB국민카드가 6조 원대, 우리카드 3조 원대, 하나카드 2조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카드론이 늘면 카드사들의 이자 수익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연체율 리스크도 커집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금융지주 카드사의 연체율을 보면 하나카드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우리카드 1.73%, 신한카드 1.44%, KB국민카드 1.29%로 집계됐습니다. 카드사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부실채권을 매각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우리카드는 유일하게 지난 1분기 연체율 1.46%에서 2분기 1.73%로 0.27% 상승했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4대 금융지주 카드사 대부분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전체적인 건전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 한강이 공공주택지구가 1년여 만에 지구 자정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4개 택지지구와 함께
향후 면적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 한강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첫 분양이 목표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김포 한강 2지구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 제곱미터의 4만 6천 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지구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국토부는 이 일대를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광역교통,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기존 투자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은 배터리 업계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산업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조 아래 올해 유럽 헝가리 법인 증설, 스텔란티스와 합작하는 미국 1공장 건설 등 기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고체 전지와 46파이 원형 전지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고체는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월등히 높아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약세 지속 및 OEM들의 전동화 전략 변화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변화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삼성 SDI의 이 같은 행보는 투자 속도를 늦추는 LG 엔솔, SK온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3공장 건설 속도를 늦췄으며 SK온도 포드와의 합작 미국 켄터키주 2공장의 양산 시점을 2026년으로 늦춘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는 올해 2분기 매출 4조 4,501억 원, 영업이익 2,8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달성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4%, 38% 감소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를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 SDI는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하반기는 비용 구조 혁신, 미래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 개막을 맞아 파리 시내 마리니 광장에 삼성올림픽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체험관이 마련된 마리니 광장은 파리올림픽 브레이킹과 스케이트보드 종목 경기가 열리는 콘크리트 광장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험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통역과 자동 줌 등 다양한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관에는 갤럭시 Z 플립 6 파리올림픽 에디션을 포함한 역대 삼성전자의 올림픽 에디션이 전시돼 40년 가까이 올림픽과 함께해온 삼성전자의 발자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험관은 프랑스 대표 건축가인 장 누벨과의 협업으로 완성됐습니다. 장 누벨은 체험관 디자인의 개방된 구조와 반사 소재 등을 활용해 갤럭시 브랜드의 가능성과 연결성, 개방성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리올림픽 선수촌과 메인 프레스 센터에도 삼성올림픽 체험 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르니 광장 체험관과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체험관까지 포함해 총 4개의 삼성올림픽 체험 공간을 개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약홈 홈페이지엔 접속자가 폭주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최대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안내창엔 대기 인원이 27만 명이라고 뜹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페이지에는 예비 청약자들로 붐볐습니다. 접속자가 몰린 건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 레미안 원펜타스는 특별 공급 114가구 모집에 4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5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1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23억 원 선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레미안 원밸리의 같은 평형은 지난 6월 4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경기 화성시에 공급되는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 취소분 특별 공급의 경쟁률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7,413대 1, 65제곱미터는 2,4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무순위 84제곱미터 한 가구는 전날 청약홈 접수마비 사태로 접수 일정이 오늘까지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 시세보다 약 5억에서 10억 원가량 낮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전망에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청약 매물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업계는 이번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가 서울시와 손잡고 국내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협동 로봇에 부착된 3차원 비전 카메라가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 로봇이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해주는 등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구현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제품인 GDDR7을 공개했습니다.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하반기에 모두 GDDR7 양산에 돌입하며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유니콘 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신사, 직방, 컬리 등 CEO와 만나 IPO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가 선박 엔진 전문기업 HD현대 마린엔진을 공식 출범하고 강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선박 엔진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2030년 시조 15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